올림픽 양궁은 4년마다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서 한국인들에게 금메달을 주는 놀라운 이벤트. 이건 아주 멋진 전통이죠. 외국인들조차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양궁인데요. 이번에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는 이런 양궁 팬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말 그대로 싹쓸이했다는 것인데요. 양궁 금메달 싹쓸이의 시작은 양궁 여자 단체전이었습니다. 여자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차츰 금메달을 획득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임시연 선수의 양궁 금메달 3관왕 달성은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알려줄 정도로 그 기세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회 공식 정보 사이트 마이인포에서는 한국이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세계 랭킹 1위인 케이시 코폴드 선수를 조명했었는데요. 미국이 양궁에서도 어떤 나라든 앞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도 개인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였기에 케이시 코폴드 선수는 4위로 만족해야만 했죠. 더군다나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은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이며 왕좌의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임시연 선수와 혼성단체전에 한 팀을 이뤘던 김우진 선수를 통하여 더 강하게 쐐기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제 열렸던 양궁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하며 역시나 한국 양궁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렸습니다. 특히나 어제 경기는 모두의 땀을 주는 상황이었기에 명승부로 기억될 만한데요. 결승전에서 두 선수 모두 동점인 상황에서 슈소프 원샷 승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단 4.9mm 차이로 김우진 선수의 승리로 결론짓게 되었는데요. 이에 김우진 선수는 역대 한국 국가대표 중 가장 금메달이 많은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궁 종목마다 금메달을 휩쓴 덕분에 한국은 양궁에서만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따낸 금메달의 반 정도가 양궁에서만 나온 숫자이기에 더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포함한다면 양궁을 통해서만 7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파리 올림픽의 관람객들은 한국이 이렇게 한 번의 승리를 거머쥐지 않는 것은 경기가 시시해질까봐 가끔씩 실수를 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양궁에 대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스갯소리로 한국 선수를 만나면 관역이 아닌 한국 선수부터 쏴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실력차와 함께 화제를 몰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우진 선수와 금메달 경쟁을 이뤘던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서로 인연이 있는 사이라는 건데요. 12년 전 양궁 월드컵에서 맞붙은 두 사람은 이번 파리 올림픽과 비슷한 구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다 8점을 쏴서 동점인 상황에서 바로 이번 올림픽과 대자비를 이루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건데요. 바로 김우진 선수가 파리 올림픽처럼 좀 더 안에 화살을 맞추며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12년 후인 파리 올림픽에서의 상황과 비슷한 연출인데요. 중요한 대회에서 김우진 선수와 앨리슨 선수가 만났으며 같은 점수를 맞췄음에도 결국 김우진 선수가 관역 가운데에 더 가까웠기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 항상 자신을 가로막은 김우진 선수에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을 테지만 놀랍게도 앨리슨 선수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분하다는 기색도 없이 김우진 선수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인정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나란히 앉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극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미국 매체에서는 못내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아니었다면 앨리슨 선수가 이미 금메달뿐만 아니라 양궁의 정상에 있을 선수였다면서 만약에를 시전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만큼 해당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덧붙이는 듯이 외신 기자 중 한 명이 양궁은 한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이 있지 않냐라는 웃지 못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앨리슨 선수는 오히려 자신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화를 내며 한국에게 유리한 규칙이란 없다. 진정한 실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기자 자격이 의심된다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김우진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김우진 선수는 인터뷰에서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에는 브래디 앨리슨과 김우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발언을 하며 앨리슨 선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스포츠맨십이 있기 때문에 양궁이 더 발전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은 양궁에서만 보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초기, 외신들은 한국을 향해 총, 칼,
활의 나라라며 무기 종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한국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는데요. 한국은 파리올림픽 첫날부터 사격과 펜싱 분야로 첫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양궁 외에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모두의 생각을 뒤집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모든 나라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하나같이 볼거리를 자아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슛오프를 진행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공기 권총 25m 부문에서도 양지인 선수가 슛오프를 통해 금메달을 따냈기에 더욱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격 또한 한국의 주종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함이 섞인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이 하나같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공기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양지인 선수, 오혜진 선수는 아직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기소총 부분의 반효진 선수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선수라서 외신들의 관심이 더 쏟아졌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만큼 양궁처럼 앞으로도 한국이 해당 분야에서 금메달을 휩쓸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요. 미국이 강세를 보였던 분야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상사태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양궁도 IOC에서는 없애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40년 동안 한국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궁은 굉장히 신사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권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양궁을 없앨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궁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궁 경기장에서의 수많은 관중들만 하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가득 메운 관중의 열기 속에서 양궁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 심지어 더워서 전광판이 꺼질 정도로 힘든 날씨였음에도 모두 경기에 집중하는 풍경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관중들에게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재미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한국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진 선수의 인터뷰가 또다시 화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며 고구려 때부터 잘했다고 하던데 라며 비법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저 자신의 실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 한국 양궁은 체계가 잡혀있다. 공정한 협회가 있기에 항상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 성과가 났던 것이라며 협회가 투명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에 다른 나라 선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함을 보였던 것은 김우진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금메달을 땄던 임시현 선수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분과 혼성을 해서 영광이라고 하며 김우진 선수 덕분임을 암시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선수들이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는데요. 그중 한 명은 탁구 선수인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동메달 획득을 위해 희나 하야타 선수와의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때 신유빈 선수는 아쉽게도 하야타 선수에게 패배하게 되어 결국 동메달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에 울음을 터뜨릴 만했으나 신유빈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던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축하의 포옹을 해줬던 것인데요. 그것도 모자라 신유빈 선수는 인터뷰에서 하야타 희나 선수가 저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력과 정신력, 체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며 승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 언론에서조차 신유빈 선수의 스포츠맨 정신을 인정할 만하다며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매너 있는 모습에 외신들은 올림픽에 어울리는 한국 선수들이 많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혹은 자신에게 졌음에도 패자라고 보는 것이 아닌 뛰어난 선수라고 치켜올리는 모습에서 다른 선수들도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전할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런 한국 선수들이 조명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유도 16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요. 유도 강국인 일본의 국가대표팀 아베 우타 선수가 경기에서 패배한 후 경기장에 울릴 만큼 오열을 했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타 선수는 코치의 부축으로 겨우 매트를 빠져나올 정도로 패배에 절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 선수에 대한 승리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서로를 인정해주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감탄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이기는 것만이 실력이 아닌 패배를 인정하는 것 또한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한국 선수들이 뛰어나기에 다른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에서 조명받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 선수들이 주목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외부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식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나무막대와 청테이프로 연결된 무너질 듯한 천장, 구멍난 벽과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간이 침대,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곤 믿기지 않는 공간 속 눈에 띄는 태극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생활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952년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한국전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용감했던 한 청년이었는데요. 당시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 속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가 받은 대가는 지독히도 힘들었던 가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폐가 굳어지는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집안 곳곳에는 마치 한국전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 듯 자랑스레 표창장과 태극기가 걸린 것이 보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필요했을 말은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 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참전용사가 가장 원했던 한마디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그에게 에어컨을 비롯한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될 전기세 일부 등을 지원할 것임을 전하였고, 자신의 삶을 위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한 한국인들에게 참전용사는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인프레시라는 기업의 소속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으로 국내외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부암에 걸린 참전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시급히 화장실 개선 후원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 필요한 금전, 물품, 의료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외신을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란 국가에까지 감동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시가 이런 행보를 이어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한마디는 많은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한국전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동참을 원하며 후원 창구에 대해 문의를 하자 최근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되는 특별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티셔츠와 볼캡은 태극기를 디자인 포인트로 담아내며 Thanks to Remember,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이 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현재 혜택과 판매 중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전용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기업 인프레시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